연방대법원 판결로 30일 뒤부터 미국 일부 주에서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LA에서 코로나19 지원금을 노린 용의자 4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4년간 허위 사업체 100여 개를 만들고 9천만 달러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서 어린이 전기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안전교육에 나섰습니다. 미국인 1억 명 이상이 뇌에 침투하는 기생충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연방 요원들이 한 주택에 폭발물을 이용해 강제 진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그동안 한국 상황으로 정체됐던 한미 무역 협상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한국 측은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구체적인 제조업 협력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는데요.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한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각국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워싱턴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치열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 측에 제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 측이 구체적으로 제안한 협력 분야는 AI, 반도체,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입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선의를 미국 정부와 의회, 특히 공화당계에도 두루 전달했다면서 관세 협상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은 관세 협상이기도 하지만 향후 한미 간의 이 전략적인 협력의 틀을 새로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비관세 장벽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8일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안에 서한을 무역 상대국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율을 일방 통보받게 될 거라는 예고를 통해 막판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압박 전술입니다. We're not going to make deals with everybody. Some we're just going to send them a letter, say thank you very much. You're going to pay 25, 35, 45%.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유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 can do whatever we want. We could extend it. We could make it shorter. I'd like to make it shorter. 이와 관련해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주요 국가들과 협상을 미국의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일부 주에서 제한될 전망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내린 전국 효력의 중단 명령은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효력 중단 가처분이 내려진 22개 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30일 뒤부터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최근 미국에 이민 온 합법 체류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의 체류 신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ome of the cases we're talking about would be ending birthright citizenship, which now comes to the fore. That was meant for the babies of slaves. It wasn't meant for people trying to scam the system and come into the country.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또는 임시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소송을 낸 주에만 한해 가처분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22개 주는 워싱턴 DC를 비롯해 애리조나주와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미시건, 네바다, 하와이, 미네소타 등입니다.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코로나19 지원금을 노린 역대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이 적발돼 용의자 4명이 기소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148개 허위 사업체 명의로 세금 환급을 신청해 약 9,300만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의자들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짜 회사를 세운 뒤 코로나 유급휴가 세액 공제를 부풀려 신청했고 일부는 실제 존재하는 자격 미달업체까지 동원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용의자는 모집책을 통해 연인이나 지인들을 모집해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환급금이 발급되면 건당 최대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기 조직 내부에서는 국세청 수사가 시작되자 조직원 간의 갈등 끝에 내부 총격 사건까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주범으로 지목된 용의자는 현재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4명에게 우편 사기와 허위 청구 공모 혐의로 최대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총격을 가한 2명은 증인 살해 미수 혐의와 총기 사용 혐의가 더해져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서 어린이 전기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무료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헌팅턴 비치 경찰국은 전기 자전거 사고는 2022년 72건, 2023년 135건, 2024년에는 14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는 16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Just recently, I saw several kids just blow right through a red light, clueless to how close they came to getting slaughtered by the oncoming cars. And when I first got the C-Wag, I was scared, and then when I first rode it, I was super shaky and I didn't know how to brake right, and it was just hard for me. 아동 전문병원의 안전교육 담당자 에이미 프리아스는 지금이 6월 말인데 벌써 79건의 전기자전거 사고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다고 전하며 부상 아동의 절반 이상이 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국은 실제 캘리포니아 주 법상 18세 미만은 전기자전거 탑승 시 헬멧 착용이 의무지만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헌팅턴 비치는 오렌지 카운티 내에 어린이 전기 자전거 사고 1위 지역이며 산타아나, 얼바인, 오렌지, 뉴포트 비치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전기 자전거를 탈 때 성인과 똑같은 교통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절실하다며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1억 명 이상이 톡소플라스마 곤디라는 기생충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 리버사이드 대학 연구팀은 전체 인구의 10에서 30%가 이 기생충에 감염돼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생충은 덜 익은 고기나 고양이 배설물 등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감기처럼 지나쳐버려 쉽게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현병과 우울증, 충동적인 행동 등 뇌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임산부, 영유아는 감염 시 심각한 합병증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진은 현재 혈액 속 특정 입자 변화를 통해 기생충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 중이며 향후 백신 개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고 채소는 잘 씻어야 하며 고양이 배설물 처리 후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주정부가 온라인 음란물 사이트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주가 성인 사이트 이용자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증명하도록 한 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성인 콘텐츠 업계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6대3으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수 성향의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성인까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일부 성인 사이트는 이미 텍사스 등에서 서비스를 중단했고, 텍사스 주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아이들을 음란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헌팅턴 파크의 한 주택에 연방 요원들이 폭발물을 이용해 강제 진입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 제니 라미레즈 씨는 오늘 새벽 자택에서 두 자녀와 자고 있다가 갑자기 터진 폭발음에 놀라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복도에 엎드려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CCTV에는 전술 장비를 착용한 연방 요원 12명이 집 문과 창문에 무언가를 설치한 뒤 폭발을 일으키고 곧바로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라미레즈 씨는 요원들이 남자친구를 찾고 있었다며 최근 남자친구가 연방 요원이 타고 있던 트럭을 들이받은 사고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은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연방 요원을 방해하고 공격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입원한 지 11일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습니다. 특검 소환에는 성실하게 응하겠지만 정당한 소환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1층에 휠체어에 앉은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휠체어를 직접 밀었습니다. 취재진의 진입이 통제된 1층 현관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승합차가 주차돼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태운 뒤 옆자리에 탑승하고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김 여사는 우울증 등 증상으로 입원한 지 11일 만에 퇴원해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여사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관심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언제 출석할지에 쏠립니다. 김 여사 측은 퇴원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특검에 출석 요청이 오면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또 김 여사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던 만큼 같은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와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수사는 검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현재 공석인 4개의 상임위원장을 국회가 선출했습니다. 예결위원장은 양보하겠지만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본회의 시작에 맞춰 회의장 안으로 입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항의 피켓을 붙인 뒤 곧바로 퇴장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표결에 불참하고 자리를 떠난 겁니다. 국민의힘 없이 표결을 진행한 국회는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예결위원장의 한병도,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춘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김교흥, 운영위원장의 김병기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총 투표수 171표 중 166표를 얻은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임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각 추경안 심사와 개혁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법사위가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정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민생을, 삶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사법부를 협박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고 야당과 보수 진영을 특검으로 모두 단죄하려 들 것입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예결위와 법사위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의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인 마라토너 지니 라이스가 LA를 방문해 특별 강좌를 개최합니다. 여성 마라톤 70대 부문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지니 라이스는 한인 여성 마라톤 동호회인 여성 드림 러닝팀과 함께 내일 오전 7시부터 페사데나에 있는 로즈볼 브룩사이드 공원에서 마라톤 강좌를 진행합니다. I raised the children, so their life is totally different. But once you raise the children, because running became another wonderful life, actually. I love my life. If I didn't run, I can't even imagine what I would do. Oh yeah, that's how much I love running. It's not so much running that day I like, and then you accomplish something when I run, and then because running, we have a life. 35세에 러닝을 시작한 지니 라이스 씨는 올해 77세임에도 불구하고 26마일이 넘는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30분대에 완주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의학 저널에서는 라이스 씨의 연령은 77세지만 건강 나이는 25세라는 연구 논문이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내일 열리는 행사에서는 지니 라이스 씨와 함께 달리며 러닝에 관한 궁금증을 직접 묻고 마라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PCB뱅크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PCB은행 측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 36명에게 각각 $3,000씩 총 10만 8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청소년들에게 도전 정신과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특히 올해는 신규 지점이 개설된 조지아주까지 모집 범위를 넓혔습니다. 헨리김 PCB뱅크 행장은 경제적 부담 없이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가도록 돕는 것이 은행의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PCB뱅크는 2018년 장학 프로그램 시작 이후 현재까지 200여 명에게 총 57만 8천 달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독립기념일 연휴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인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호 관광은 올해 여름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예약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한 30% 정도 그 문의나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고요.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 할리데이 시즌에는 가장 많은 한인들이 여행을 가시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옐로스톤 3박 4일에 저희가 자체 보유한 VVIP 32인승 리무진 버스를 올려보내서 한인들의 좀 편안하고 안전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여행지로는 레드우드 국립공원과 샌프란시스코를 함께 둘러보는 2박 3일 코스, 그리고 러시모어산, 크레이지호스 기념비를 방문하는 덴버 항공 패키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3호 관광은 이번 성수기 동안 일정과 교통편을 확대해 한인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미국 곳곳에서 전해온 이슈와 이야기를 오늘부터 별의별 리포트 코너로 전해드립니다. 50개 주 도시 곳곳에서 모은 작지만 흥미롭고 때로 놀라운 현장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미국의 각종 소식과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는 별의별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가 한국 시간으로 27일 공개됐습니다. 전례 없는 흥행을 거두며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지 4년 만에 시리즈의 마침표를 찍은 건데요. 마지막 시즌이 공개되자 미국 현지 매체들을 포함해 해외 평론가들의 다양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타임지는 본연의 잔혹한 내용과 강렬한 한방을 통해 깊은 몰입도를 선사한다고 호평한 반면 할리우드 리포터는 시즌3가 지나치게 많은 사건 전개에만 집중하며 감정적 깊이나 새로운 정보가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주인공 기훈이 새로운 목적을 품고 다시 참가한 게임에서 프론트맨과 잔인한 게임 속에 살아남은 참가자들의 마지막 운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세계관과 신규 캐릭터를 반영한 한정판 소주를 출시하고 뉴욕에서 글로벌 팬 이벤트를 개최해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한 10대 소년이 습지대에 갇혔다 기적적으로 구출된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브리스톨 카운티 서머셋 지역에서 19살 남학생이 휴대폰 없이 산책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습지에 7시간 동안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높은 풀밭과 허리 깊이까지 잠긴 습지 속에서 신속한 구조 작업을 펼쳤고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I'm getting close to you, all right? We're coming. You all right, boss? You okay? Where's your cats? Right here. Where are they in the... 남학생은 발견 당시 심각한 탈수 증세와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였지만 구조된 후에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주의 식료품점 70곳에서 판매된 이스트 트렌딩사의 소금에 절인 훈제 청어를 긴급 리콜했습니다. 해당 생선은 5인치 크기로 내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나무 상자에 담겨 판매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감염될 경우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리콜 제품과 관련된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난임 클리닉 테러 사건의 공범인 한인 남성이 구금 중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수사 결과 박 씨의 사인은 둔상성 손상으로 구치소 높은 곳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폭탄 테러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앞두고 있던 박 씨는 지난 24일 구치소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재 박 씨의 정확한 사망 동기와 유서 존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의 LA 자택이 강도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쯤 로스펠리스 지역에 위치한 브래드 피트의 자택에 강도범 3명이 창문을 통해 침입해 각종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가운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브래드 피트는 영화 홍보 일정으로 해외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브래드 피트는 지난 2023년 해당 주택을 $55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처럼 LA에서 고급 주택을 겨냥한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배우 톰 행크스와 니콜 키드먼의 자택도 강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별의별 리포트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요즘 미국 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리스크 중 하나는 직원으로부터의 소송입니다. 부당해고, 성희롱, 차별, 보복 등과 관련된 클레임은 대기업뿐 아니라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 바로
EPLI, 즉 고용 관행 책임 보험, 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입니다. EPLI는 직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사업주를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나 임신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주장,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 특정 직원에게 승진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는 보복 주장 등이 그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임금이나 근무 시간 위반, 특히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 시간 미보장, 최저임금 위반 등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케이스여서 주의가 요망되며 이는 EPLI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EPLI는 변호사 비용, 법원 소송 비용, 합의금 등을 보장합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은 초기 상담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EPLI의 보장은 사업주에게 큰 재정적 보호막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EPLI를 직원과 회사의 문제만 커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EPLI 보험에는 third party coverage라고 해서 제3자 커버리지라는 확장된 보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 방문자, 거래처 직원 등 외부인이 직원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차별이나 괴롭힘 등에 대해 제기하는 클레임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고객이 종업원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일반적인 제너럴 라이abili티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지만 third party EPLI가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변호사 비용과 배상금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 케이스여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PLI 보험은 보통 사업장의 종업원 수, 업종, 클레임 이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며 종종 비즈니스 보험이나 비즈니스 패키지 보험의 부속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직원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법적 분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직원들을 잘 대해왔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 클레임은 오해나 작은 갈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인권과 다양성 문제가 민감한 시기에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라면 회사의 실질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EPLI를 통해 사전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